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오후 3시입니다. 여당, 야당, 그리고 의료계, 그리고 정부 협의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야당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당, 의료계, 정부 협의체라고 현재는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의대생 참여 없이 출범해가지고 전도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 여당과 정부가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2달 만에 반쪽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이만희, 김성현 의원,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정부 측 인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야당과 의사협회 및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단체는 참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차 제1차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았다.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당장 아니더라도 함께 하길 바란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대표가 빠져 있다면서 참여를 보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진우 대한의학 회장은 현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이 협의체 참여의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갈등은 결코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에서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간의 단절과 깊어진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여당과 같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속 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 시스템 구축이다. 의료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혀 조정이 쉽지 않고 선뜻 나서기 어려운 과제이지만은 더는 늦출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의료대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책임자가 제3차적 논평, 한강 논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성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 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면서 속도감과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2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주중, 전체 회의는 주말, 일요일에 국회에서 연다는 겁니다.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된다면서 12월 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측에 2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의료계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협의체에 다시 보고해 주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어쨌든 출범부터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내년도 입학 정원 고수를 천명함으로써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 사직과 대학생 휴학인데 이 주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전공의 대학생이 참여하지 않고 참여할 명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계가 불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이 협의체에 참석한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자극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의료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문책 인사를 한 뒤에도 될까 말까 한 게 이 협의인데 의료대란 책임자를 전면으로 내세워가지고 무엇을 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야당이 불참하면 입법이 필요한 해결책은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문제에 치중하는 바람에 의료대란 해결의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이 협의체도 정부 주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수록 의사들과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입니다. 이 협의체가 실패하면 한동훈 지도력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대란이란 국가적 재앙 수준의 사고를 친 사람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갑질을 계속하겠다는 협의체 구성입니다.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1월 12일 오후 4시입니다. 전공의와 의협 그리고 야당이 빠진 여야 의정협의체가 어제 11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참여한 의료계 2개 단체에 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 저는 의료계가 앞으로 정부를 상대하려면 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발언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좀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어제 첫 만남이니만큼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자리였죠. 그러면 분명한 메시지를 정리하고 갔어야죠. 국민들에게 그리고 언론에 던져줄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를 분명히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8개월 의료대란은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의에 앞서서 정부의 사과부터 요구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그동안 전공의를 모욕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좀 메시지 전달을 했으면 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글쎄요 좀 더 뭐 발전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첫 만남은 저는 아주 실망스러웠고 이 협의체가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좀 회의감이 들었던 이런 자리였습니다. 자, 제가 3가지를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이 8개월 의료대란은 정부 정책의 실패가 낳은 이러한 결과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분명하게 밝혔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제 많은 취재진들이 왔을 텐데 그 자리에서 좀 이 점을 이 의료계 2개 단체 대표가 좀 분명하게 왜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의 실패다. 의사들 탓이 아니다. 이건 정부가 만든 사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2,000명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숫자의 의대 증원을 정말 무식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전공의 의대생 그 3만 명의 이 현재 의사 인력들이 이 교육 현장 그리고 의료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의 위기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 문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는 것, 나아가 군의관 공보의 차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건 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협의나 절차도 없이 이 무식한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발생한 이런 사태다라는 것을 저는 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가 저는 이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건 의사 탓이 아니다.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어야 된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회의에 앞서서 이 정부 실패니까 당연히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 이 모든 이 의료대란에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죠.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조규용, 이주호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과부터 저는 분명하게 요구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왜 한덕수 총리 사과를 받아야 되느냐? 자, 이분 노골적으로 국회에서 전공의들을 모욕했던 분이죠. 자, 이분은 지난 9월 국회에 나와서 이 모든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들에게 있다. 마치 전공의들이 의료대란의 주범인 것처럼 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명백한 거짓 발언까지 했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난 의료 파업은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아주 무지막지한 거짓 선동이죠. 아니, 언제 의사들이 응급실을 비웠습니까? 언제 의사들이 중증 환자 버리고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지까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죠. 전공의들은 그냥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사직하고 떠난 것 뿐인데 마치 환자들을 버리고 환자들을 볼모로 파업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그것도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전공의들을 모욕한 사람인데 이에 대한 사과 없이 그냥 만나서 대화한다, 협의체에서 회의를 한다, 이거 전공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전공의들을 모욕했던 사람과 글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라고 대한의학회 회장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거 사과 받을 건 받아야죠. 이걸 보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사과를 받지 않으니까 어제 회의에서 이 총리는 마치 아무 잘못도 없다는 식의 태도로 여전히 해오던 얘기 되풀이했습니다. 여전히 의료개혁이라고 강변하면서 정부가 해오던 거 계속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어제 그 회의에서 나온 이 한 총리 발언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다. 아니,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박살낸 게 이 정부인데 마치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전례 없는 예산 30조 원을 투자하겠다.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하겠다. 보상 체계를 확립해서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 계속 해오던 얘기 되풀이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 회의체에 있는 한 저는 전공의들이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가 어떤 것들을 요구했느냐. 그 요구 사항이 지금 보도된 내용에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의료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년 3월이 되면 군 입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전공의들, 이 군 입대 문제 어떻게 할지, 두 번째는 의평원의 자율성에 대해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체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개 단체가 무엇을 확실하게 요구할 것인가, 이 언론 기사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내년도 의대 증원 이거 조정해야 전공의들과 의대생 돌아온다. 이거 얘기를 했었어야죠. 되든 안 되든. 아니, 내년도 의대 지금 입시가 진행 중이고 내일 모레 수능이지만 이거 정말 기존 정원대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덜 뽑든지 이거 조정하지 않으면 이거 의대 교육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증원분부터 조정이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의평은 흔들게 중단하라. 지금 시행령 개정안 진행하는 거 이거 중단하라. 확실하게 메시지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요구사항마저 지금 언론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이 두 개 단체의 뭔가 좀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제 첫 만남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현장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정말 정리해 가서 확실하게 모두 발언식으로라도 전달을 했으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실패다라는 점을 왜 지적하지 않았는지, 또
사후가 요구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의료계 요구사항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거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박단, 이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단 씨는 여전히 뭐 그 전부터도 회의적이었지만 무의미하다 라고 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이 의료대란의 해결의 핵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달려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빼고 대화를 하겠다고 되겠니?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 개시 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랍니다.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 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같은 결말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한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합니다. 지금껏 적잖이 말해왔습니다.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협의체 출발은 했지만 저는 이 전공의와 그 어떤 의협이 참여하지 않는 한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의료대란은 결국 그 키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뭐 만남에서도 별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질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 이 협의체를 뭐 매일 만나든 뭐 어떻게 하든 저는 실질적인 대안은 나올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체에 참여하는 이 두 개 단체 그래도 참여 하겠다고 지금 한 이상 좀 앞으로 언론 앞에 설 때는 좀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도 좀 참여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